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2019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돼서 꼭 빛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성장하는 미니북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작년 한 해 저 많이 믿고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굴이 조금 다치고, 다치기보다 피부과에 다녀와서 흉터가 있는데 이거 아무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먼저 전달해드리자 라는 생각에 급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보기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달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날 따뜻해지고 나면 여러분들 빨리 이제 집 사고 파실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집을 팔아본 적도 많이 없고 사본 적도 많이 없는데 중개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근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급하게 입학 시즌에 맞춰서 뭔가를 하나를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도배 장판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가격이 이 가격이 맞나 하고 의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개업자하고 거래하는 딜이 나와 있어요. 중개업자한테 갈 때는 제가 하나를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매수하는 입장에서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매도하는 입장에서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도 그래 들을 때는 이게 좋은 말이야 맞지? 라고 했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 써먹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뭐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거나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이거나 잘못된 방법을 바로 잡아줄 때 제 입에서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오면서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막 연습하기도 했었어요. 서연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떼쟁이, 말썽쟁이, 딸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훈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동산 중개할 때는 이 말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대로 하면 된다. 반대로 먼저 조사를 해라. 그 말만 꼭 기억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낯을 가리고 소심한 성격인데다가 협상 같은 건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준비가 먼저 하셔야 되십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3가지 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나면 절대 나쁜 거래가에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부동산 중개업자든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몇 월 달에 이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가까워야 돼. 그래서 내가 몇 월 달에 들어가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 학교가 여기 앞이야. 그래서 입학 시즌하고 계약하는 시즌하고 맞춰서 입주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해외에 이민을 가는 경우야. 그럴 때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머니 3월달에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가격 이거 조금만 빼주시면 안 되실까요? 저희도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쪽에다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패에 좌우할 수 있는 패를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시고,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정보,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돼요. 매수자냐 매도자냐에 따라서 다홍치마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두 번째 그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세 번째 이왕이면 다홍치마. 다홍치마도 반대의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반대 입장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들어갈게요. 집을 파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파는 입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다짜고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 정보 없이 저 집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패를 가지고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 정보를 조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얻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이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매수가 어떻게 되고 매도가 어떻게 되고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실거래가요. 네이버 부동산이 빨리 알아보기는 좋은데요. 그 가격 자체가 네, 굉장히 뻥튀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주인들이 그냥 에이, 네, 이 가격에 한번 해볼까 하고 내놓았다가 팔리지 않고 그냥 쭉 있는 실거래가가 아니라는 거죠. 실거래가를 알아보려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해당 집이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에 거래됐는지 전세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대라고 그랬죠. 잘 기억해야 되는 거.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신하세요. 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신하시라고요. 매수자의 입장으로 변신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시면 되십니다. 왜냐?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실제로는 부동산에서 이 가격에 내놓고 이 가격에 이렇게 파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애들 학교 때문에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중개업자로부터 가격을 듣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높네요. 그보다 좀 싸게 나온 건 없나요? 이사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중개업자는 아, 그럼 다른 물건이 하나 있긴 한데요. 라고 브리핑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 내가 집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아, 최고가가 이 정도구나. 그 다음 아, 저는 급하지는 않은데 좀 싸게 나온 건 없나요? 라고 해서 최저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해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해답이 나옵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이 낮은 걸 제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금액의 뭐 4% 정도이기 때문에 0.04%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높으면 금액 거래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개업자에게 남는 돈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낮은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저는 낮은 가격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최고가와 최저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네. 중개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높으므로 처음부터 금매를 나오거나 낮은 가격의 물건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매수가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확인하여 시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면 이제 원래의 목적으로 원래 목적 저 팔아야 되잖아요. 집 파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된대요. 제가 파는 사람 입장이 돼서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죠. 이미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하는 적정한 가격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해요. 급해도 급한 티를 절대 내지 말아라. 정말 급하게 팔아야 할 때도 가격을 낮추는 건 해결책이 아니래요. 가격을 낮추는 내가 이 집을 만약에 10억 정도를 해요. 그런데 급하니까 금매로 한 9억 5천 정도에 내놓을게요. 그러면은 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을 낮췄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0억에서 9억 5천 정도면 5천만 정도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손해보더라도 좀 빨리 팔아야 되겠어.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중개업자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가격이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한테 제가 수수료를 얼마를 더 드릴게요가 낫겠어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얼마를 하든 간에 나는 수수료만 더 많이 받으면 돼요. 만약 5억을 한다 그래도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금액에서 제가 2배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파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200만 원을 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9억 5천으로 낮췄어요. 5억일 때 막 4억 8천으로 낮췄어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빼는 거는 그냥 전체 금액이 크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손해봐도 돼라고 생각하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멍청한 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금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에서 금액을 낮추지 마세요. 낮추지 마시고 1,000, 2천만 원 전체 금액에서 보게 되면 별로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중개수수료, 여러분 중개수수료 저 더블로 드릴게요. 2배로 드릴게요. 해도요. 200만 원이라도 4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요. 만약에 정말 비싸서 500만 원이다. 상가는 잘 모르겠는데 500만 원이다. 그 2배를 한다 해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5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 거래가를 뭐 5억에서 4억 8천, 만약 4억 7천 뭐 이렇게 낮추게 되면요. 몇 천이에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아시겠죠?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가격은 낮추지 마십시오. 실거래가가 있고 그 가격대를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면 그 가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빨리 팔아야 되면 중개수수료 업자한테 돈을 좀 더 드리면서 제가 이런데요. 급하게 내놔야 돼서요. 죄송하지만 좀 잘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복비를 더 챙겨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3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고 내가 매도하지만 반대 입장, 매수자의 입장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가의 입장에서 정확한 가격을 형성하신 후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을 절대 낮추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라면은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제가 얼마를 더 드릴 테니까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급해도 절대로 티내지 말아라.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야. 며칠까지 거래해 주시면 수수료 더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더 잘 팔아주신다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관심은 수수료예요. 중개업자의 관심은 그 집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런 게 아니고요. 수수료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십니다. 추가로 영업수익을 얻는 것이기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강한 동기가 일어난대요. 실제 거래를 많이 해본 고수들은 거래가 뜸하다고 무조건 가격부터 낮추기보다 중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매수자의 입장이 되어보자.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정근으로 급하게 집을 찾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때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만 알면 가격 흥정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학기 초에 이사를 원하는 학부모에게 이사가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거래하기가 더 쉽겠죠.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왕이면 다홍침하다라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다홍침한데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깨끗한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지저분해도 내가 들어가서 수리할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어떤 생각이세요? 지저분해도 괜찮아. 내가 뭐 이렇게 사서 수리해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답이시고요. 만약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수리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괜히 수리했다가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시공사는 어디로 해야 되지?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월세를 준다면 어차피 월세 주고 나면 도배하고 벽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리하는 내내 와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지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등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손잡이, 수전, 뭐 싱크대, 색상 이런 것들 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은 하실 거예요. 네, 되게 귀찮아요. 저도 뭐 싱크대 상판을 뭘로 할지, 수저는 뭘로 할지, 볼은 어떤 걸로 할지, 그 다음에 서랍장은 김치 냉장고도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도 넣어야 되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할지 막 되게 머리 아팠거든요. 특히 옛날 오래된 집일수록 구조가 이상해요. 네, 저희 집도 딱 현관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부터 뭐예요. 근데 너무 웃긴데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면 웬만하면 수리가 된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 있는 집은 이왕이면 매도하시는 입장이라면 깨끗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깨끗이 수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이왕이면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물건은 사서 고치는 게 귀찮아요. 사서 고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 신경 쓸 게 많고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게다가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예쁘게 디자인되고 고쳐진 집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이미 세련되게 꾸며져 있는 집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것이 사람들의 심리래요. 기왕이면 집을 예쁘게 꾸미고 가격을 좀 더 높게 매겨서 판매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겠죠. 왜냐면 내가 살림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판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살림 다 어떻게 이쪽 방 수리하고 저쪽 방 수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영 작가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이거를 매수를 해서 누군가에 줘야 되는 입장, 다시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런 입장에서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누군가가 잠깐 나갔을 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에 집을 싹 수리를 하는 거죠. 수리를 한 다음에 좀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집은 사실상 수리하기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고 짐을 또 다 치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게 꾸며서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 간혹 일부 부동산에서 아니 어차피 파실 건데 뭐하러 돈 들여서 수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냥 그대로 싸게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수리를 해서 집을 최상으로 보여주고 매도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돈이 필요한 시기에 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들인 본전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간혹 부동산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때 도배 장판 해준다고 하고 계약하시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월세나 전세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이 막 2층에서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벽지가 이렇게 다 물이 흘러서 거기를 뜯고 말려가지고 시트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판을 하실래요? 벽지를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몰딩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인테리어를 할게요. 제가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저는 이 벽지는 방화 벽지여가지고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화 벽지든 아니든 빨간색 꽃무늬가 이런 게
아, 근데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늬를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잘 알겠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나가서 벽지 고르고 바르고 아이들하고 했던 그런 것들 추억들이 있나 봐요. 아, 네,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 저희 신랑한테 난 죽어도 벽지는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저희 신랑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더니, 정민아, 너가 조급해할 필요 없잖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이 사람들은 전혀 어 네, 패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우선은 첫 번째는 도배와 장판을 다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나머지 벽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붙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고쳐주신다고 하신 부분이라도 고쳐주시고 장판 부분 갈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몰딩 부분은 제가 해드리면 그쪽 집도 유리하실 겁니다라고 이제 잘 타협을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월세를 놓을 때 마찬가지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때 도배 장판 해준다고 계약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세를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지 빨리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성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높은 가격부터 얘기하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그럼 거래를 만들려면 싼 가격일수록 더 잘 되기 때문에 중개 입장에서는 아유, 네, 이거 하지 말고 싼 가격은 그냥 내놓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 기왕이면 다홍치마 저라도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월세나 전세를 놓으셔야 되시는 분들은, 전세로 들어가는데 내가 수리를 하는 건 너무 돈이 아까워.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나가라 그러면 또 이사하기도, 그러면 이 집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저분하면. 월세로도 들어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실 때는 집을 이왕이면 깨끗하게, 도배 장판 다 해봤자 평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몰딩 이런 거 하는 거 30평대는 한 150에서 200 정도면은 어 저희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는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다른 집들은 다 체리색이에요. 바닥도 체리색, 창문도 여러분 아시죠? 옛날 집 체리색이에요. 그 체리색을 빼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면, 그걸 저는 제가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수리가 된 곳에 조금 더 높더라도 전세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돌려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 보시기 바랄게요. 어차피 세입자와 계약한 후에 도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내놓기 전에 예쁘게 도배 장판 싹 하고 전등 교체하고 할 수 있는 한 입주 청소까지 해놓으면 더 좋은 가격에 월세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처음에는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세입자와 그다음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 정보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학교 때문인지 아니면 집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대해서 아셔야 되시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깨끗이 내놓는 입장이라면요,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내놓으시라고. 제가 사는 집이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사는 집이 아니라 이것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놓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여자들은요 지저분하면 못 들어가요. 정말 화장실에 이끼가 껴있고, 특히나 어떤 집들이 그러냐면 전세나 월세를 많이 주던 집들은 그나마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던 집주인이 쭉 사시던 분들, 옛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띠줄 있잖아요. 이런데 곰팡이가 쓴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들이 생활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살고 싶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 아기를 키워야 된다면 더 그래요. 의사는 여기서 도대체 아기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리를 해놓으시면 좋으시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알아보실 때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매도자라면 반대 입장, 매수자의 입장으로 부동산에서 정보 최고가 최저가를 알아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 부동산의 가격 절대 내리지 마시고 내리는 대신에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더 드리는 게 유리한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세 번째는 깨끗하게 수리해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집을 사는 매수자의 입장, 이건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먼저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명심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주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거래 정보 파악하고, 네이버 똑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이 어느 가격에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알아본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같은 층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로열층이나 저층은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거래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이버, 국토교통부. 세 번째는 반대. 네, 반대 입장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엔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인 양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 이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실제로 매도 가격과 금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중개업체들, 아, 그러면 여기는 보통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금매시면 한 5천 정도 빼시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최고가가 얼마고 금매가가 얼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매가로 사면 좋잖아요. 네, 그 가격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떠올려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각자 집을 내놓는 이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집 근처에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급하게 내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럴 수도 있다. 집을 팔 때는 대부분 본인만의 팔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팔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매물이 아주 귀해서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거나 그러한 시기에 꼭 이 지역 물건을 사야 할까? 꼭 지금 매수해야 할까? 한번 검토해보자. 이지영 작가님은 이런 주의세요. 저도 이거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 매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잠실 같은데, 강남 같은데 이런 지역이 가격은 가격대로 되게 올라가 있는데 얘가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 가격에서 물건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지영 작가님은 그걸 생각해봐요. 이렇게 높은데 이거 굳이 여기를 아니 가격이 오르긴 올라.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서 또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통 호재 있잖아요. 산업단지 호재, 교통 호재 같은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좀 아직은 오르지 않은 지역,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옥석을 가려내는데 더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높은 가격에 해서 조금 더 받았어요. 내가 만약 헬리오시티 같은 데는 뭐 지금 18억씩 막 이렇게 하던데, 이게 좀 떨어져서 17억이 나왔대 이래가지고 17억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봤자 1억, 2억 올라서 20억에 파느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낮은 가격에 사서 호재가 돼서 이게 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미래를 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는 거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리스크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요. 거기서 금매가가 나와서 요 정도 턱이 깎인 선에서 사서 이만큼에 파느니, 그러지 말고 교통 호재, 이거 좀 공부하셔야 되죠. 교통이나 산업단지 아니면 주변 지역, 이런 뭔가가 발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하철, 이런 것들, 연장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지금 현재는 낮아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고 높은 가격에 내놓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게 더 현명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막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곳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서 사서,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 파셔가지고 시세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뛰어요. 실제로 강명도 그렇고요, 양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 위쪽 지역, 강북 지역 쪽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고, 판교, 서판교 쪽도, 네, 그쪽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부동산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지금 낮은 가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GTX라든지 뭔가 교통호재, 8호선 영장부터 시작해서 잠실을 잇는, 여의도를 잇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싼 곳을 사서 호재를 보시고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싼 가격을 매수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죠. 이미 오르고 있는 곳은. 같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평가된 곳을 찾아 급매로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은 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곳을 찾아 급매로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왕이면 다홍치마를 떠올리자. 아까 매도하실 때랑 매수하실 때랑 다릅니다. 네, 매도할 때는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매수를 할 때는요, 더러운 집, 안 수리된 거, 낮은 가격. 왜냐하면 수리되지 않은 집은요, 부동산 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정말 같은 아파트의 층수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층수와 상관없이 한 4천, 5천 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집에 살라는 법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난 이번에는 북유럽풍으로 좀 바꾸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주 싼 집, 급매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구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요, 실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보다 한 5천에서 6천 정도, 어떨 땐 1억 가까이, 1억은 네, 조금 오버하고요. 몇 천 정도가 싸요. 예를 들어서 5억 뭐 2천, 3천에 거래되는 것들도 실제로는 4억, 4천, 4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5천에서 크게는 7천, 8천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돈 세이브 하셔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차라리 더 예쁘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입장과 매수하는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파트 상태가 너무 좋아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큼 고칠 곳이 전혀 없는 물건은 싸게 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을 골라서 가격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편이 훨씬 좋다.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을 사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협상하는 편이 훨씬 좋다. 전세를 주었거나 월세를 주던 집은 도배를 자주 하고 집을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인이 오래 살던 집은 리모델링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러므로 집을 살 때는 이렇게 주인이 오래 거주했던 집을 사는 편이 유리하다. 매수할 때는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격 흥정하여 저렴하게 사서 다홍치마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망학여가지고. 엄마 또 싸웠어. 네, 엄마 또 싸웠어.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